역사가 길고 오래된 만큼 또 오래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죄수에 대한 형벌입니다. 세계 각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형벌들이 역사 속에 존재해 왔었는데요. 물리적인 피해를 주는 형벌부터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형벌까지 다양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역사 속에 존재해 왔었던 여러 가지 형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상 가장 부흥한 시기를 이룩했던 나라로 역시 로마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가 이런 유구한 역사를 가질 수 있던 것은 막강한 군대의 힘이 있던 점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이런 로마의 군대는 규칙 또한 엄격했으며 이를 어길 시에 주어지는 형벌 또한 대단히 다양했다고 전해집니다. 정신적인 명예 형벌부터 육체적으로 피해를 주는 형벌까지 존재했는데요. 로마군에 존재했던 형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개 모욕형이 있습니다. 죄를 저지른 장병을 시민들 앞에 세워두고 이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 고한 뒤 시민들에게 욕을 먹는 것이었는데요. 이때 해당 장병은 허리띠를 풀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허리띠를 풀게 됨으로써 옷이 흘러내려서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목적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가 군인으로서의 자격, 나아가서 시민이 될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명예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던 로마인들에게 이것은 최대의 치욕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료 배식 형벌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죄를 지은 장병에게 제대로 된 식사가 아닌 가축들에게 먹일 사료를 그대로 배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못 먹을 음식은 아니었는데요. 동물들이 먹는 그대로의 날것인 귀리와 보리 등의 곡식을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리하기도 어려웠던 데다가 어렵게 조리를 마쳐도 맛이 너무나 없었기에 식사 자체를 형벌로 간주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또 앞서 말했듯이 명예를 중요시하던 로마인에게 사람이 먹을 것이 아닌 가축의 사료를 줌으로써 자존감과 명예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목적도 있었다네요. 세 번째 형벌로는 열외가 있습니다. 바로 군대의 행렬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언뜻 보기에는 별거 아닌 듯해 보이는데요. 로마군은 한 번 군인이 되면 오랫동안 복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군단에 소속되어 있으면 해당 군단에 쭉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군단 내에서 병사가 가지는 평판이나 위상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한번 좋지 않은 소문이 돌게 되면 오랫동안 무시를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렬에서 열외되는 장병들은 평생 열외가 되었다는 기록이 꼬리표처럼 남게 되고 어느 부대로 소속을 옮기든 간에 이 기록 때문에 곤경에 처하게 될 때가 많았다고 하네요. 마지막 형벌로는 푸스투아리움과 가장 극형으로 평가받는 10분의 1형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정말로 심한 형벌이었는데요. 푸스투아리움은 다른 나라에서도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푸스투아리움은 병사들이 2열로 늘어선 다음 죄를 지은 장병의 군복을 벗긴 채로 2열로 선 병사들의 사이를 지나가는 동안 서 있는 병사들이 그를 매질하는 것이었습니다. 10분의 1형은 이 푸스투아리움이 더 가혹하게 바뀐 형벌이었는데요. 라틴어로는 데키마티오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10분의 1형은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아닌 부대 단위를 대상으로 실행됐습니다. 상부의 명령을 거부한다거나 부대가 반란을 일으키는 등의 중죄가 해당했는데요. 이 형벌이 10분의 1형이라 불린 이유도 부대 전체를 처벌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제비 뽑기 등을 통해 부대원 중에서도 10분의 1이 되는 인원만을 추려 뽑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푸스투아리움을 가한 다음 살아남은 병사들은 격오지로 전출되었으며 형벌이 해제되거나 혹은 목숨을 잃는 날까지 가축 사료를 배식받는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10분의 1형은 6세기의 로마 황제였던 마우리키우스 황제에 의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군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인적 자원을 낭비시킨다는 이유였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대항해 시대라는 시기를 알고 계신가요? 말 그대로 여러 국가들이 바다를 통해 무역과 정복의 시대를 열었던 역사였는데요. 영화나 소설 또 게임 등에서는 대항해 시대 시기의 역사가 낭만적으로 그려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시기는 굉장히 냉혹했다고 합니다. 이 대항해 시대에 배 위에서 행해지던 형벌들 중 가장 가혹한 것으로 꼽히는 형벌이 하나 존재하는데요. 바로 킬헐링이라 불리는 처벌입니다. 이것은 바로 따개비를 이용한 형벌이었습니다. 도대체 따개비를 이용해서 어떻게 선원을 처벌했던 것일까요? 보통 오랜 기간 항해를 하는 배의 밑부분에는 자연적으로 따개비들이 달라붙어서 배 밑부분이 따개비 투성이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킬헐링은 바로 이 배 밑부분의 따개비를 이용한 것으로 처벌을 받을 선원의 몸을 밧줄로 묶은 다음에 바다로 그대로 던져놓고 배 밑바닥을 지나도록 돌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따개비 투성이인 배 밑바닥을 지나가게 되면 선원의 몸은 거친 따개비들로 인해 찢어지게 되고 상처 부위에 바닷물까지 들어가게 되어 엄청난 고통을 수반했다고 합니다. 보통 거의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고 전해지고 이 때문에 아무에게나 처해지는 형벌이 아니라 선장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반란을 일으키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선원에게만 가해졌다고 하네요. 아시아 지역에 서식하는 동물 중 가장 거대하고 위협적인 것으로는 코끼리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행하던 형벌 중에는 이 코끼리를 이용한 형벌도 있었습니다. 자주 행해지던 형벌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코끼리를 이용해서 죄를 지은 죄인을 그대로 밟아버리는 형벌이었습니다. 정말 극형 중의 극형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아무런 코끼리나 데려다가 행한 것은 아니고 특별히 이 형벌을 집행하기 위해서 훈련을 거친 코끼리들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코끼리의 무게가 6톤 정도기에 대부분의 죄인들은 형벌이 시작되면 그대로 목숨을 잃게 됐다고 전해집니다. 코끼리형은 상당수가 공개적으로 집행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구경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서였다고 하네요. 코끼리 같은 큰 동물뿐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동물들을 이용한 형벌도 존재했습니다. 다름 아닌 쥐를 이용한 형벌이었는데요. 이 형벌을 받는 죄인은 의자에 묶인 채로 얼굴에 작은 새장이 씌워지게 됩니다. 숨을 쉬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정도의 크기인데요. 문제는 이 얼굴에 씌워진 작은 케이지 안에 쥐를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며칠간이나 굶주리게 만들어서 공격적으로 변한 쥐였다고 합니다. 예상하셨듯이 새장 안에 들어간 굶주린 쥐는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 뜯어먹을 것을 찾게 되고 그 대상은 바로 죄인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대개 이 형벌은 죄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죄수나 포로에 대한 고문 등으로 행해졌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최악의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얼굴이 아니라 배나 등, 가슴같이 살집으로 이루어진 곳에 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는 고통이 더욱 심각해서 살아남더라도 후유증으로 인해 대부분 목숨을 잃었다네요. 끓는 물이나 뜨거운 기름 등이 살에 닿으면 그대로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16세기 중세에는 이런 것을 극대화시킨 무서운 형벌이 존재했었습니다. 바로 뜨겁게 녹여버린 금속을 그대로 죄수에게 부어버리는 형벌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무섭게 들리는데요. 몸에 그냥 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입속에 부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뜨겁게 녹은 금속은 입을 통해 몸 안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갔고 혀와 식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장기들을 전부 타들어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죄수들은 오래 버티지 못했고 대부분 몇 초 안에 숨을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값비싼 형벌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고 하는데 가끔은 높은 신분 출신의 죄수들에게 황금을 녹여 붓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었다고 전해집니다. 역사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고대에도 이 형벌이 존재했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형벌을 당한 사람 중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는 로마의 황제였던 발레리아누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는 페르시아와 전쟁을 벌이던 도중에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샤프르 1세의 계략에 넘어가 그대로 포로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샤프르 1세는 말에 탈 때 그를 엎드리게 한 다음 그의 등을 밟고 말 위에 올라가는 등 갖은 수모를 겪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발레리아누스에게 녹은 금을 입속에 부어버리는 형벌을 가함으로써 포로가 된 황제의 목숨을 빼앗았다고 전해집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사가 진행 중이며 실제로는 발레리아누스 황제를 비롯한 포로들에게 페르시아가 극진한 대접을 했다는 주장도 있어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방에 사람을 오랫동안 가둬두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은 며칠을 견디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04년 이란의 아미르 아바스 파크 라바르는 반체제 정부 인사라는 죄명으로 정부에 의해 체포되어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 등의 물리력이 동반되는 것은 아니고 그저 어떤 방에 갇혀 있는 것 뿐이었는데요.
그가 갇혀있던 방은 온통 새하얀 방이었습니다. 방뿐만이 아니라 죄수의 옷, 간수의 옷, 심지어는 그에게 제공된 음식들도 모두가 하얀색 일색인 것들이었습니다. 소리도 낼 수 없었고 조명도 24시간 켜져 있어 잠조차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없는 온통 하얀 공간에 아무것도 못한 채로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따로 물리적인 처벌이 가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것은 충분히 한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고 8개월 후에 석방된 아미르는 자신의 가족조차 몰라볼 정도로 황폐해졌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시절에는 이런 형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는 포에나 컬레이라 불리는 형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스카피즘이라 불리는 형벌입니다. 포에나 컬레이에는 커다란 가죽자루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죄인이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커다란 사이즈의 가죽자루였다고 하는데요. 일단 형벌을 받은 죄인이 가죽자루 안에 들어가면 남은 공간 안에 여러 동물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개와 원숭이, 뱀을 비롯한 동물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모두 굶주린 상태로 죄수와 동물들이 전부 들어가면 자루의 입구를 아주 단단하게 꿰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이 자루 전체를 바다에 던져 넣었습니다. 만약 죄수가 동물들에 의해 목숨을 잃지 않으면 그대로 물속에서 숨을 거두는 방식이었습니다. 스카피즘은 그리스와 페르시아에서 행해졌습니다. 이 형벌은 벌레들을 이용한 형벌이었는데요. 직접적으로 벌레를 가지고 처벌한 것은 아니었고 일단 형벌을 받을 죄수를 붙잡아서 신선한 우유와 벌꿀을 잔뜩 먹인 다음 맨몸을 배에 묶어버린 채 숲속으로 내보냈습니다. 죄수가 먹은 우유와 벌꿀은 몸속에서 소화가 되지 않아 복통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대량의 설사와 구토를 유발시켰습니다. 당연히 몸이 묶여 있으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오물을 쏟아내야만 했는데요. 오물의 냄새에 이끌려 개미 등을 비롯한 벌레들이 죄수의 근처에 들끓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극심한 설사와 구토로 인해서 탈수 증세에도 시달리게 되었으며 몸에 아무런 것도 걸치지 않은 채였기에 저체온증에도 시달렸다고 합니다. 결국 소화불량과 탈수 증세 그리고 벌레들에게 물리고 쏘인 후유증과 저체온증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고통스런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류에는 다양한 형벌들이 존재했습니다. 대개는 지금 시각에서 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기준으로도 굉장히 가혹한 처벌들이 많았는데요. 이러한 형벌들에 관한 기록들 역시도 시대가 흐를수록 사라지거나 바뀌는 등 인간의 역사와 함께 궤를 같이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 속에 존재했던 다양한 형벌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